2022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6번에서 21번 문제입니다. 16번에서 21번 문제는 가와 나 두 개의 글을 지문으로 삼고 있는데 가, 나 글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지닌 군주가 어떠한 통치수를 발휘해서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16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자주 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냥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꼬집어 묻는 문제인데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즉 어떤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삼아서 보면 됩니다. 답은 쉽게 나옵니다. 2번인데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가, 나 글이 각각 특정한 사상가가 등장을 해서 군주의 통치술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논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상가의 주장이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해서 가글부터 대략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글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라는 사상가가 등장하는데 이 관중의 사상을 1에서 3문단에 보면 살펴볼 수 있다, 이루고자 하였다, 강조하였다, 한다고 보았다, 이해할 수 있다, 주장하였다 등의 서술어를 통해서 면밀히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인 4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 관중의 사상을 어느 정도 요약하면서 마지막 문장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와 같이 관중 사상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선지와 딱 들어맞게끔 내용이 구성되어 있죠. 낙을 보겠습니다. 나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글 같은 경우 율곡이라는 사상가가 등장하고 있는데 1문단에서 3문단에는 제시하였다, 보았다, 본 것이다, 여겼다, 설명했다, 역설한 것이다 와 같은 종결 표현이 쓰입니다. 이 종결 표현 전부 다 율곡의 사상을 어느 정도 요약하면서 면밀히 소개하고 있는 수러가 되겠습니다. 4문단을 보면 율곡의 사상을 요약한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이처럼 율곡의 사상은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와 같이 율곡의 사상의 의의까지 밝히고 있는 모습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설명을 통해서도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1번, 3번, 4번, 5번이 왜 틀렸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변화 과정이 소개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두 시기 이상의 구체적인 시대 혹은 역사적인 배경을 일컫는 용어가 언급되거나 무엇 이전에는 무엇이 등장한 이유, 무엇하게 되었다 같은 담화 표지가 등장을 해야 우리가 이 글을 전부 다 읽지 않고 개관할 때에도 이 글은 변화 과정, 즉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떠한 사물이 발전하는 양상을 다루고 있는 거구나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와 나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선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전 화면에서도 봤듯이 군주의 통치술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의의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통치술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어떠한 사상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려면요. 이후 무엇으로 인해 비판되었다. 그러나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 못할 수 있다 등의 담화 표지가 등장을 해야 어떤 사상에 대한 단점으로 대표되는 한계가 등장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가에서 등장하지 않고 나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끼인 달리라는 요 표현은 아예 필요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4번 보겠습니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존중하는 군주의 통치수를 군주의 유형에 따라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형에 따른 범주화는 보통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뉘어진다라고 썼네. 이거 나뉜다 혹은 나누어진다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중비동이네. 나눌 수 있다 혹은 무엇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등의 담화 표지가 사용되어야 어떠한 요소에 대해서 묶어서 설명을 일구어내는 범주화가 사용되었구나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범주화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 설명했다. 라는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에 따른 범주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4번 선지에서는 나에는 등장하지 않고 가에는 등장한다와 같은 설명을 써놓았기 때문에 4번 선지 틀린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에서는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 글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상반된 입장, 즉 차이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 제시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등장해야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2명 이상의 인물을 일컫는 용어가 나와서 각 인물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무엇하는 반면 무엇했다 혹은 입장이 대비된다, 대조된다, 공통점이 있다 혹은 차이점이 있다 등등의 담화 표지가 어느 정도 등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와 가 모두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낀 달리라는 표현은 딱히 필요가 없는 표현입니다. 해서 우리 자세하게 봤을 때도 2번이 답이라는 거 알고 갑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그라미 기억의 이유를 파악하려면 동그라미 기억이 들어가 있는 문단을 불러와서 봐야 됩니다. 가글의 3문단입니다.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폐라고 규정하였다라는 문장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즉 자신 또한 군주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백성과 같은 대우를 받겠다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폐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군주 또한 일반 백성들처럼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이니 이것 또한 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때 군주가 폐를 실천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동그라미 기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군주의 권세를 인정해야만 하는데, 백성이 군주의 권세를 인정하려면 군주가 폐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만들었으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폐이고, 이러한 폐가 실천되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한다. 즉 군주가 자신에게도 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으면 백성이 권세를 인정한다라는 최종 주장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게 선지에 반영된 것 어디 있습니까? 4번이죠. 군주가 자신에게도 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권세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4번 선지가 답이 되겠다라는 것. 어려운 것 없었습니다. 1, 2, 3, 5가 왜 틀렸는지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가글의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1번 선지에서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폐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진술은 일단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도 없고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게 폐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습니다.
2번 선지 보겠습니다. 2번 선지의 관련 내용은 가글의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문장을 참고하면 됩니다.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존재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군주가 법을 존중하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2번 선지와 비교해 봤을 때 군주는 굳이 법을 존중하지 않아도 일단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적으로 지닙니다. 틀린 설명인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 보면 3번 같은 경우에는 가글의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다 라는 문장이 바로 등장하거든요. 군주가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아도 일단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겨야 군주가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요소의 선후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만약 군주는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기 때문에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면 맞는 설명으로도 볼 수 있었겠으나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다 하는 것. 5번 보겠습니다. 군주가 백성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의 부강을 우선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가글의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을 보면 군주는 일단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진술이 나오거든요. 고려하지 않고 라는 이 진술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 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알 수 있는 율곡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 속에 선지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니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에 들어가면 됩니다. 1번, 군주는 앓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앓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내용 같은 경우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는 성학지교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앓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보았다. 즉, 군주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려면 앓을 늘려야 된다라는 진술을 한 뒤에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무엇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라는 진술이 나옴으로써 늘리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는 그의 견해를 밝힌 겁니다. 1번 선지 적절합니다. 2번을 보면 군주는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라는 진술이 나오는데 나의 첫 번째 문단 7째 줄 보겠습니다.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고 여겼다. 똑같은 진술이 나옵니다. 적절하죠. 3번, 군주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진술이 나오는데 유사한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문장을 불러와 보면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이 됩니다. 보면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라는 문장 뒤에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으로 즉 군주의 존재 근거는 백성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백성으로 보는 민본관에 의거하여서 통치를 하면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진술이기 때문에 3번 또한 적절성이 있는 선지로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백성의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져야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문단을 보면 두 번째 문단의 7번째 줄 율곡 같은 경우에는 치세를 이루는 통치와 난세를 이루는 통치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거든요. 치세를 이루는 통치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약간 어감, 긍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난세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치세 같은 경우에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왕도이고요.
두 번째는 패도예요. 왕도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번째 문단의 7번째 줄.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내는 것이다. 즉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 교화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왕도라면,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는 않아서 도덕적 교화는 이룰 수 없지만 경제적 안정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도덕적 교화는 백성의 삶을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져야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4번이 틀린 선지, 즉 답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율곡이 역설했다, 특별하게 주장했다라는 뜻이죠. 해서 조세 부담을 줄여주면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 5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A를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19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폐업이라는 겁니다. 가, 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즉 관중이라는 사상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의 관점이 가장 잘 두드러지는 단락을 가져왔는데, 가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관중의 사상 어느 정도 요약하고 그 의의를 밝힌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첫 문장 보면 관중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그러면 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폐업을 위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관중의 사상, 폐업은 사상과 관중의 사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인 설명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가의 관점에서 폐업이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는 건 잘한 정치일 거란 말이야. 이 잘한 정치는 관중의 입장에선 뭐냐면 실리적인 관점에서 백성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 2, 3, 4, 5번 선지에서 폐업, 즉 긍정적인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가 있는 것은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무엇은, 이 부분을 일단 한번 다 끊어보겠습니다. A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는, 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눈과 귀가 가려진 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어요. 자신만의 선택을 할 수 없다. 즉 판단력이 흐리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밖에 볼 수 없어. 다음 2번 보겠습니다. A에서 군주가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충언, 충신이 하는 조언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3번 볼까요? A에서 군주가 자신의 총명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는 것은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자신의 신하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이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4번 볼까요? 군주가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한대요. 자고로 리더란 어느 정도 자신의 뜻도 세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부정적이죠. 마지막 5번 볼까요? 군주가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한 것, 처음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폐업이라는 키워드와 연결하려면 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A 부분, 나글의 A 부분 읽지 않아도 이 문제 답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번이 적절하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굳이 가의 관점, 오케이, 폐업을 위한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폐업의 긍정적인 입장이구나, 알겠어 하고 A를 보자면, 굳이 보자면 A 부분을 불러와야겠지. A 부분을 보면
율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태평한 시대인 치세를 만드는 군주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를 만드는 군주가 구분된다라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19번 선지 중에 적절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폐업과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니 난세를 만드는 군주 파트에 나올 것이고, 적절한 선지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위한 통치를 잘한 군주이니 치세를 만드는 군주 파트에 나올 거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기준으로 두 번째 줄 보면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5번 선지에서 봤던 내용이 나옵니다.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서 이를 분배할 줄 안다.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안다. 즉 능력에 따라서 신하를 공정하게 잘 등용할 수 있다. 5번을 답으로 만드는 설명이 바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반면 1, 2, 3, 4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기 때문에 난세를 만드는 군주 파트에 설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있는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 같은 경우 나오죠? 난세를 만드는 군주 파트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군주 2번에 나오는 것 두 번째로 나옵니다. 지워버리죠. 다음,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는 것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난세를 만드는 군주도 나오고,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군주 또한 4번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해서 가의 관점에서 A를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선지를 고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방식대로 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빨리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동서양 사상가들의 견해이다. 보기와 가, 나를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우선 보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동그라미 가 같은 경우에는 군주는 권력을 얻기 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 군주는 일단 제1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함을 알 수 있고, 하지만 권력을 얻은 후에는 법을 통해 통치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언급이 있음으로써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것. 동그라미 나 같은 경우에는 군주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되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치세를 만드는 군주도 있고 난세를 만드는 군주도 있다. 이 얘기 누가 했었다? 나글에서 율곡이라는 사상가가 했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으니 제1권력을 가지는 군주라는 존재의 중요성. 그러니까 군주가 자신만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느 정도 위험 있는 통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동그라미 나에서도 했다는 거죠. 동그라미 다 같은 경우에는 군주는 타락한 현실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의 선한 본성인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하, 국민, 백성의 도덕적 교화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는 것.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다, 세 개 다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가나에서 봤던 관중과 율곡의 사상, 그 어느 부분을 닮아온 뭔가 진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선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관중과 가는 모두 관중의 사상으로도 맞아야 되고 가에서의 진술로도 맞아야 합니다.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군 이라는 진술이 나오는데, 가글의 사문단을 보면 관중 같은 경우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역시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와 같이 의의를 밝힌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언급이 나오는데,
법을 통해 통치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누가? 군주가 라는 언급이 나오죠. 관중과 가 모두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2번 선지 보겠습니다. 관중과 나는 모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군. 이 2번의 내용인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불러오겠습니다. 관중에 대한 얘기니까 가글을 불러올 텐데 아까와 같이 사문단 불러올 겁니다. 사문단의 내용을 보면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권세, 무슨 능력이냐면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제1권력이거든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군주가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서 화면 기준 두 번째 줄 보면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 즉 오직 군주만 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중에 대해서는 이 설명 맞죠? 2번 선지의 설명. 그럼 동그라미 나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언급이 나오니까 동그라미 나에서도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2번 선지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관중은 다와 달리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이 도덕성 회복이 아니라고 보았군 이라는 내용의 선지인데 정리하면 관중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을 도덕성 회복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을 도덕성 회복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문단 불러와 보겠습니다. 가의 이 문단을 보면 관중이 강조한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실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관중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백성이 모두 경제적 안정을 이룸으로써 결국 나라 자체가 부강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도덕성 회복이 목적이 아니었던 게 맞습니다. 반면 다에서 하는 얘기 같은 경우에는 군주는 도덕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백성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을 도덕성 회복으로 본 것입니다. 즉 3번 선지에서 관중은 다와 달리 아니라고 보았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요 진술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율곡은 나와 달리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았군 이라고 했는데 율곡은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와 난세를 구분해야 하고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선지입니다. 이 4번 선지가 답이 되겠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번 선지와 관련이 있는 나 그래 문단은 이 문단입니다.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았고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즉 군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봤던 겁니다. 율곡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 선지 내용 적절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나를 보면 군주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되는 이라는 구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동그라미 나에서도 군주의 역량에 따라서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봤던 겁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도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달리라는 요 단어가 잘못된 겁니다. 율곡과 나는 모두라고 했다면 맞는 선지가 될 텐데 달리라는 언급이 있어서 이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율곡과 다는 모두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군이라는 진술이 있는데
관련 부분을 나글에서 불러오면 이 문단의 내용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고 본 것이다. 백성의 선한 본성, 즉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주는 타락한 현실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의 선한 본성인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도 백성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한 겁니다. 5번 선지, 맞는 선지가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20번의 답은 4번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A에서 동그라미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A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되어 있는데 A에 대응되는 단어 대처입니다. 2번은 B 지치고 쇠약해짐 대응되는 단어로 피폐가 나오고 3번 C 바로잡아 고침 대응되는 단어로 지문의 규정이 나오고 4번 D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함 대응되는 단어로 부족이 나오고요. 이 자신의 뜻을 힘주어 말함 5번에 나온 사전적 의미에 대응되는 단어는 역설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단어의 뜻 파악할 수 없습니다. A부터 E까지의 단어를 사전적 의미와 바꾸어서 교체해 봐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문장 형성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대처 자리에 A의 사전적 의미 넣어 보겠습니다.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알맞은 조치를 취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 잘 진술한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장 형성하면 하지만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백성의 삶이 지치고 쇠약해질 수 있으므로 의미상으로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2번 선지도 적절합니다. 3번 바꿔볼까요?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패라고 바로잡아 고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패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바로잡아 고쳤다라는 것은 잘못을 바르게 그러니까 잘못을 정당하게 혹은 잘못을 적당한 진술로 교체를 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규정과 바로잡아 고침은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4번을 보면요. 문장을 교체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할 줄 알거나 재능과 지식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안다. 의미 자연스럽죠. 4번 적절한 선지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이 자신의 뜻을 힘주어 말함 자연스럽게 만들면 이는 무엇에 의한 것으로 무엇하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힘주어 말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정도로 보면 되는 해석이 되겠죠. 5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16번부터 시작해서 21번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글, 가, 낙을 군주의 통치술에 대해 다른 지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